자, 총회 참석자 명부 서명결의서가 열람복사 대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과 추진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는데, 총회 참석자 명부가 뭐냐면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명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총회 참석한 사람들이 내가 참석했다고 사인을 하든 뭐 찍든 도장 가지고 찍든 하는 그 명부입니다. 근데 이 명부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참석한 사람도 직접란에 찍고,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란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명결의서를 내면 미리 그 총회 관련 일을 보는 사람이 서명결의서를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이 사람은 서명결의서 낸 사람이다. 서명결의서 낸 사람이 또 참석하는지 아닌지, 어쨌든 합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도 계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부를 항상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데 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위조되거나 기재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과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조합집행부하고 비대위가 막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 같으면,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더하죠. 총회 끝나자마자 총회 참석 명부 다 넣어. 그 다음에 봉해가지고 절대 손대지 마. 그러고서 비대위 사람 도장 찍고 뭐 찍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재판 갈 때까지 또는 증거보존 할 때까지 아무도 못 열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혹시 중간에 위조되거나 그 이후에 변경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2012년 2월 달에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의 대의원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뭐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 추진위원회하고 주민총회 두 가지죠. 그 다음 조합총회, 조합이사의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명기해 놓고 거기에 관련 자료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뭐냐면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기사가 속기한 것을 하는 녹취록 또는 속기록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약을 해놔요. 요약을 대부분 해놓습니다. 다 그대로 할 바에 그냥 속기록을 의사록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명부하고 서명결의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부와 서명결의서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 그 다음 반대, 기권, 이거는 현장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아마 요것만 낸 것 같은데 현장 투표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열람복사 해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명결의서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공개해야 되느냐, 어느 부분만 가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명결의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투표에서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샘플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제 인적 사항이 있죠. 생년월일, 번지, 주소,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이거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인데, 도시 및 중앙정비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빼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대로 공개가 돼야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까지 다. 어차피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호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 2호 안건에 이렇게 각각 찬반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손대면 안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본인을 서명결의서를 낼 경우에 본인 여부를 조합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이 서명결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좀 삭제해가지고 사본을 떠가지고 붙여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 투표를 해야 되니까 부재자 투표처럼 사전 투표를 나와가지고 직접 해라 라고 하면 가장 좋은데,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면이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는 잘 안 하고 서명결의서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좀 삭제하고 그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 확인 안 해도 될 정도가 전자투표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태에서만 지금 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전자투표에 관한 것을 조합정관에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행상으로는 서민결의서 대신에 코로나 아닌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등록 좀 가리십시오.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그걸 첨부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으면 그 첨부물도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보시면 이거를 다 보고 그러니까 복사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진짜다, 가짜다, 믿어졌다, 무효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려는 거죠. 자, 이 강의는 R19 시점 KR의 조합장님, 추진장님 공부방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